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대장님들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왔죠, 우리가. 자, 71페이지 왼쪽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품 이제 71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이 제목이 이제 순열이에요, 순열. 이 부분이 이제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배울 때 좀 낯설고 기호도 조금 어색하고 여러 가지 처음 만날 때 좀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라서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여러 가지 기호도 배우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길게 할게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음 쉬는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이나 내일 쉬는 시간에 좀 시간이 남을 때. 어쨌든 이제 71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는 이제 순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순열을 설명하라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일품은 이제 순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승이라는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순열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 얘를 좀 일반화 시켜보자 이거죠. 이런 내용들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은 순열이란 말만 이제 하면요, 순열이라는 건 이제 이 열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열은 그냥 줄을 세우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줄을 세우다. 이 줄을 세우다인데 이 줄이 지금 이 열만 있을 때는 줄이 그냥 이제 늘여놓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늘여놓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순서가 아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원래는 이제 열이라는 말을 들을 때 늘여놓다 이제 길게 늘여놓다 이런 뜻인데 길게 늘여놓다. 그래서 이제 집합에서 나열 붙이면 늘여놓는데 이제 어떤 이제 순서가 상관없이 펼친 개념이고요. 이제 이 나열은 그래서 이제 순서가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열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원래는 늘여놓다인데 이 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펼쳐서 늘여놓다 해가지고 순서가 상관없다. 근데 이제 순열은 이제 늘여놓을 건데 순서가 상관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수업 자체가 좀 죽어버려서 그냥 저는 이제 열을 얘기하면 그냥 줄을 세우다 이런 생각을 각자 이거죠. 그냥 줄을 세우다. 근데 이제 순열이니까 이제 순서와 상관 있는 줄을 세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열이라는 것은 일렬로 세우다 이거죠. 일렬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일렬로 세우는데 순서가 상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열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줄을 세우다 이렇게 해두시고 줄을 세우다 이렇게 해주시고 순서 이런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와 관계 있는 줄을 세우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순열이라는 것은 이제 줄을 세우다. 근데 그 줄이 순서가 상관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셔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전문적으로 이제 지금 딱딱 이제 용어 정리를 처음에 하면 처음에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을 세운다. 순서와 상관이 있는 줄을 세우는 게 순열인데 우리가 이제 순열을 할 때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구체적인 이제 순열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줄을 세울 건데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줄을 세울 것이냐 또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줄을 세울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순열이 필요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15명 중에서 4명만 뽑아가지고 4명만 뽑아서 이렇게 4명을 줄을 세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가 15가지, 16가지, 14가지, 13가지, 1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순열이 필요하다 이거죠. 제 말은 이제 구체적인 순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몇 명 중에서 사람으로 할게요. 몇 명을 선택해서 이제 줄을 세울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여 줄을 세울 것인가. 이제 몇 명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겠죠? 서로 다른 그런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수념이라 이거예요.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여 글을 세울 것인가.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 2명을 선택할 것인가. 10명 중에 8명을 선택할 것인가. 20명 중에 11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다가갈 때 그냥 수녀는 줄을 세우는 건데 순서와 상관 있는 줄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놓고, 그런데 그런 수녀는 구체적인 수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이제 줄을 세울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할 수 있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 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할 건데, 처음에 이 선택이라는 얘기는, 선택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어도 이제 한 명은 돼야겠죠. 10명 중에 한 명은 선택해야 된다. 10명 중에 제일 많이 선택하면 10명까지다. 이렇게 해서 선택이라는 개념을 처음에는 최소 한 명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나중에 0명이 돼도 상관없는데 처음에는 한 명부터 주어진 이 몇 명까지 되겠구나. 10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할 거냐 물어보면 한 명 중에서 10명까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녀를 이제 줄을 세우다, 순서와 관계 있는 줄을 세우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체적인 수녀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이제 줄을 세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놔둔 다음에 이런 수녀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수녀를 기호로 나타내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n명 중에서 처음에 주어진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택하여 줄을 세울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 줄을 세우다 이 기호를 B로 하겠다 이거예요. 수녀의 기호를 B로 하겠다 이거예요. 수녀이 이제 영어로 이제 permutation인데 이 기호를 P를 따가지고 MPR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야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제 선생님이 구체적인 수녀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이 P라는 자체가 수녀인데, 구체적으로 N과 R을 집어넣어가지고 N과 R을 집어넣어서 구체적인 수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이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연습해야 되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그렇죠,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렇게 이제 나열하는 이제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거 지금 잠깐 말을 더듬었는데, 이 중간 과정에 선생님이 예쁜 표현을 안 적어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수열, 몇 명 중에서 몇 명 선택해서 몇 명을 이제 줄을 세울 것인가니까, 야이를 이제 좀 예쁘게 문자로 먼저 해주면, 서로 다른 이제 n명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이제 나열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수열인 거죠. 야이를 기호로 나타낼 때 야이로 나타내겠다. 이렇게 좀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열이라고 얘기하면 permutation 이렇게 했던 다른 이제 영어 단어를 얘기하면서 머리를 좀 순환시켜 주시고, 줄을 세우는데 순서와 관련 있는 걸 수녀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수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죠.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줄을 세울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누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수녀이라고 부르겠다 이거.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수녀를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수녀. 가해를 기호로 야이로 나타내주겠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처음에 이 R의 범위는 이제 0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N은 지금 선생님 자연수의 범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R은 지금 R도 이제 0보다 크고 N보다 큰 선생님들이 R은 이제 지금은 자연수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R을. 나중에 R이 이제 0까지 되는 것도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태, 여러분 처음에 배울 때 R은 0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구나. R은 1부터 N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열의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지금 일품책에서 가르치라는 게 지금 포커스인 것 같아요. 잠깐 일품책 좀 볼게요.
뭐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분책에서는 요거는 나중에 돌아올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위에 이제 순열이 permutation이고 지금 구체적인 수나 순열 MPR을 지금 여기 피핑 좀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 지금 MPR을 이제 피핑했는데 요거 이제 지금 범위가 R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이렇게 이제 피핑 좀 할게요. 그런 다음에 계승이라는 걸 가르칠 건데 이 계승을 여러분들 잠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문화 이제 책을 이제 읽다 보면 뭐 문화를 계승한다 그때 계승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계승은 이을 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계수했을 때 뭐 x 더하기 x 해가지고 이어져가지고 2x 이런 계수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계단 계자를 쓰고 이제 승자 탈승자를 써요. 승마할 때 얘는 이제 계단을 타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계승이라는 말은. 이 계승이라는 건 계단을 타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수학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쉽게 얘기할게요. 3의 계승 이렇게 할게요. 근데 편의상 선생님이 아이를 팩이라고 읽을게요. 3팩이라고 읽겠습니다. 이제 국어로는 3의 계승인데 이제 영어로는 야이가 이제 3 팩토리얼이에요. 이제 야이가 이 느낌표가 이제 영어로 이제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서 선생님이 이제 야이를 읽을 때 3의 계승 또는 이제 3 팩토리얼인데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3팩이라고 읽을게요. 팩토리얼인데 이 3의 계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계단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층부터 2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면서 다 굽해라.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왜 가르치고 있느냐?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n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쭉 와서 곱하기 1이 된다. 이런 이제 계승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계승을 지금 일품책에서는 왜 바로 두 번째 이제 달았을까? 집어넣어줬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책보다 약간 좀 책마다 이제 순서가 좀 다른데 일품책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MPN 정도는 가르치고 들어가자 이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6명 중에 6명을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순열의 수를 구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6명 중에서 6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오는 이 순열의 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이제 이 계승을 가르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가르쳐 나가겠다도 있지만 일단 이제 순열을 가르쳐 놓고 MPN, 야이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이 순열의 수, 무슨 말이냐면 MPR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순열은 줄을 세우는 건데, 순서 관련 있는 줄을 세우는 건데, 이 MPR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기를 대표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그것은 구체적인 값을 이제 구해보자 이거죠. 그게 이제 수열의 수예요. 그런데 아이는 이제 MPR의 이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MPR의 값. 몇 가지 경우가 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걸 이제 MPN부터 가르치자 이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n팩토리얼이다. 이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책마다 조금은 달라서 일단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일분체가 스토리를 맞춰주겠으니까 일분체가 스토리를 맞춰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 거고 이제 순열의 수로 가고 있는데 이 순열의 수, 거기 일분체의 마지막 순열의 수 이제 MPR MPR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MPR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어쨌든 이제 순열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가 관련 있는 줄을 세우는 거예요. B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순열에는 구체적인 순열, 그래서 MPR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이제 것이라고 이제 구체적인 순열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순열, 이런 순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만약 정해주면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를 물어보겠다가 지금 수녀의 수로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설명할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버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애들 다 이제 힘들어하니까 조금 길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MPR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야이를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요 범위에서 시작해요. 요 범위에서 시작해서 하는데 야이를 나중에는 이제 짧은 공식화로 갈 거예요. 짧은 공식화로 갈 거예요. 일단 MPR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일단 해보겠다 이거예요. MPR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니까 일단 여기 선생님이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네모난 표시를 해줄게요. 네모난 표시. 요 네모난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야이를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술로 적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순서가 여기 있으니까 야이를 이제 두 번째 자리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자리. 야이를 이제 세 번째 자리 이렇게. 야이를 이제 네 번째 자리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울 거는 이제 R번째까지 줄을 세울 거죠. 왜냐하면 이 MPR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줄을 세우는 거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R명까지 줄을 세울 거잖아요. 6명 중에 4명을 택하여 줄을 세울 거라면 이 자리는 지금 4개가 있는 거, 4개가 있듯이 이 R개가 지금 R번째까지의 자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R번째 자리까지. 그러면 이제 이 순열의 수, MPR에 대한 순열의 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야이가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야이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이다. 야이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1이다. 야이에 올 수 있는 경우는 n-2다. 야이에 올 수 있는 경우는 n-3이다 이거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다 곱해줘 나갈 건데 야이를 어떻게 편하게 적어줄 거니, 편하게 이제 표현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수학자들이 이게 딱 보는 거잖아요. 요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빼기 1, 세 번째 빼기 2, 네 번째 빼기 3,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빼기 0 이렇게 보면 이 마이너스를 제외한 요 수와 요 수를 비교하면 여기가 지금 하나 크죠. 위에 있는 게 하나 커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밑에 있는 게 하나 적죠. 그러면 야이를 이쪽에 있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요. m-r-1이라고. 왜냐면 지금 여기 네 번째일 때 마이너스를 보지 않고 세 번째죠. 이 3이 4보다 1이 작죠. 이 3을 지금 선생님은 4 빼기 1로 보고 있는 거죠. 이 2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3 빼기 2로 보고 있는 거죠. 3 빼기 2로. 이 1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2 빼기 1로 보고 있는 거죠. 이 1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1 빼기 1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1을 빼주는 이제 보셈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라고 하니까 두 번째 m 빼기 두 번째보다 하나 작은 이런 식의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m 빼기 2 빼기 1인 거예요. 나이도 지금 선생님 첫 번째라는 걸 했을 때 n 빼기 1 빼기 1인 거예요. 항상 이 뒤에 1을 빼주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게 머릿속에 있다면 야이가 이제 이런 식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구나 해서 MPR이라는 걸 정의할 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겠다? 이제 마지막에 이걸 또 예쁘게 전개해 버려서 n-r 플러스 1로 적어버려요. 이렇게 적지 않고 전개해서 n-r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 MPR을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제 MPR이라는 이 순열의 수를 이제 구하는 이제 과정을 공식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또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질이 조금 설명 안 하면 조금 찝찝해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우리가 MPR의 범위를 얘기할 때 지금
요 범위에서 얘기해줬죠. R은 0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요 공식으로 지금 들어왔을 때 이 R이 지금 N인 부분은 제외할 거예요. 일단 왜 R이 N인 부분을 제외하냐면 R이 지금 N이 돼버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N이 돼버리면 R이 지금 여기선 지금 선생님 놔둘게요. 여기선 밑에로 죄송해요. 선생님이 지금 밑에로 이것도 이제 또 공식화해 줄 건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없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R이 0부터 N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 공식이 좀 길다 이거죠. 길다. 이 공식이 길어서 수학자들이 이 공식을 간단히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느냐, 이 MP한 장수가 양이를 이렇게 지금 1로 보겠다 이거 1분에. 그러면 양이를 선생님 좀 위에 적을게요. 이 MPR이라는 것을 이제 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가서 곱하기 N-R 플러스 1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이보다 하나 작은 녀석은 누굽니까? 야이보다 하나 작은 녀석 1을 뺀 N-R이겠죠. 그리고 야이보다 하나 작은 녀석은 N-R-1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뒤에 야이를 곱해주겠다. 이거 야이를 곱해주겠다. 부모의 야이를 곱해주면 분자에도 지금 n-r 이런 식으로 n-r-1 곱하기 쭉 해서 곱하기 1 이렇게 곱해주겠다 이거.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이제 부모와 분자에 지금 야이를 곱해준다 이거죠? 야이를 곱해준다. 왜 야이를 곱해줬냐면 분자를 심플하게 하고 싶어서요. 분자를. 요렇게 이제 n-r까지 있었는데 야이보다 하나 작은 녀석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까지 곱하면 요 분자가 MPR의 이 분자가 이쁘게 바뀌어요. n 팩토리얼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지금 야이는 지금 n-r부터 1까지 곱해준 거니까 n-r 팩토리가 이렇게 되겠죠. 즉 이 공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하고 분모와 이제 분자에 n-r 팩토리얼을 곱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즉 분모와 분자에 n-r 팩토리얼을 곱해버리겠다. 그럼 분모와 분자에 지금 n-r 팩토리얼을 곱했으니까 지금 MPR이 이렇게 이제 심플한 공식으로 나올 건데 지금 곱해줄 때 잠깐 이 범위를 좀 건드려줬다고요. 왜 건드려줬냐면 지금 만약 이 식이 적어진 상태에서 R이 만약 N이라고 버리면 R이 N이라고 버리면 지금 여기 이렇게 0이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R이 0보다 크고 이제 N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야이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줬을 때 지금 R이 범위가 좀 바뀌었죠. 뭐 이런 거 설명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화 시켜놓은 다음에 어떤 MPR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우리가 MP0하고 MP 이제 N하고는 새로운 우리가 A를 보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공식은 R이 0보다 크고 N보다 작을 때 쓰기로 해버렸으니까 지금 이 공식을 어떻게 좀 예쁘게 더 보완해주면 이 R이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제 야이를 R이 이렇게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괜히 이걸 또 설명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프라인 때 좀 천천히 설명하면 쉬운데 괜히 또 이거 설명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오프라인 때도 잘 해드리겠지만 참고를 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여기 3번 이 3번이라는 것이 이 MPR을 공식화 시켰죠. 처음에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이제 변화를 시켰죠. 근데 항상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뵙겠지만 이 분자 입장에서 잘 외워주세요. 분자는 항상 n 팩토리얼이에요. n 팩토리얼. 나중에 애가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이게 다른 기호를 배워 조합이라는 기호도 배웠는데 그랬을 때도 이제 항상 이 분자는 n 팩토리얼로 기준을 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R이 0과 이제 N 사이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어떤 보완을 통해서 이렇게 이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게 이 공식을 확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등호가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선생님이 MPN을 정의하고 싶었어요. MPN. 이 공식에 맞게. 이 MPN이라는 것은 R에 N이 들어갈 거니까 0팩토리알분의 N팩토리알이 되겠죠. R에 지금 N이 들어갔어요. N 빼기 N은 0이죠. 0팩토리알 N팩토리알인데 우리가 MPN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N팩토리알하고 같은 값이잖아요. 이렇게. N팩토리알하고 같은 값이니까 얘는 지금 N팩토리알과 같아져야겠죠. 그러니까 0팩토리알을 1로 정의해버리면 1로 정의하겠다 이거 정의하겠다. 0팩토리알을 1로 정의하겠다 이거. 그러면서 이 공식을 지금 선생님이 등호까지 다시 집어넣어 준 거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이 0일 때를 얘기해야 될 건데 지금 선생님 여기는 지금 R이 N일 때죠. 그럼 R이 0일 때는 MP0이잖아요. MP0. MP0이라는 것은 N팩토리알분의 N팩토리알이잖아요. 그럼 얘가 1이 되겠죠. 1. 그래서 우리가 MP0을 또 1로 정의해버리겠다. MP0을 1로 정의해버리겠다. MP0을 1로 이제 정의해버리겠다.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1로 정의해버리면 이 공식을 쓰는데 어떤 지장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Np형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계에서 아무것도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얘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경우의 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만히 있는 것. 물론 줄을 세우는 행동하고는 관계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택하는 건 여러분들 nothing의 개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기를 선생님은 바라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요 정도만 이제 일품책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일품책도 뭐 요 정도 설명하고 있네. 자, 요 정도 하겠고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는 조금 쉬는 시간에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